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을 두고 주말 내내 시끌합니다. 한동훈은 정치 아이돌,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대통령 찬탈 쿠데타를 벌였다. 또 이런 소리를 해서 화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출마 여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들,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 프로토콜도 진행 중일까? 제가 아는 바가 없네요. 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의 이 총선 출마 쪽으로 기운 것 같고 개각 명단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끈질긴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 이런 전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네. 한동훈 장관이 거의 오케이를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전 개인적으로 한 75% 이상 예. 한동훈 법무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빌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이 매일 1%씩 올라간다는 예. 말을 빌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도 매일 1%씩 올라간다로 이렇게 말씀드린 예. 적이 있는데 지난 대구 방문을 계기로 그날 하루에만 한 10% 이상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여러 언론 매체들이 여권 고위 관계자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인용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 어떤 사안의 선택지가 갈수록 좁아진 모양새고 그 선택지의 결국 종착점은 내년 총선 출마가 아니겠느냐.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저희 당에서도 한동훈 법무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가 우리 당의 내년 총선 출마 승리 가능성을 도움이 되면 되지 부담이 되는 쪽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의지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간접적으로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아마 관심도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스케줄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일단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개각이 있을 텐데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 만약에 이때 포함되지 않는다면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인 12월 12일 언저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1일이기 때문에 총선을 출마하려면 이 이전에는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12월 27일로 예고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출범일 이 즈음이 될 것인가. 한 이 네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박원석 전 의원 지금 신당 쪽과 많이 소통하고 계신데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세요? 1월 11일이 공직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에는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아마 연말 연초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개각은 지금 내각에서 여러분이 출마 때문에 동시에 교체 가능성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 정도의 정치적 비중이라면 거기에 이제 섞여서 이제 개각 대상에 오르기보다는 별도로 원포인트 개각을 함으로써 주목도나 집중도를 높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러면 이제 최대한 늦춰서 연말 연초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금 당이 약간은 혁신이 등등 해가지고 약간은 좀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뭔가 이게 가닥이 정리가 안 돼요. 예. 혁신이가 요구하는 그 혁신안이 있는데 특히 인적 쇄신과 관련돼서 중진들의 불출마, 험비출마 이런 요구 사항을 했는데 당사자들이 그걸 이제 좀 버티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한번 가닥이 잡혀야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당에 들어가서 출마를 준비할 때 새로운 역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애매한 상태여서 그런 당내 사정으로 봤을 때도 연말 연초가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언제쯤 출범할지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본인이 예고한 12월 27일은 그때까지가 이제 당에 남을지 뭔가 새로운 길을 갈지를 결정하는 시점이라고
이제 예고를 했는데 아마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를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원심력을 의식한다고 했을 때도 연말 연초가 일종의 이제 맞불 카드로서 이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자, 한동훈 장관이 요즘에 여러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엔 대구를 갔었고요. 모레는 대전에 갑니다. 대전에는 카이스트를 간다고 하는데 일정들이 보면 저희가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4월부터 부산, 전남, 제주, 경남, 전북, 대전, 대구 점점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자, 강원도는 이제 고향인데 강원도는 지금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한 군데 정도 더 지역 일정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강원도가 될지 몰라서 저희가 물음표로 남겨뒀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가는 곳마다 굉장히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죠. 저희가 대구에 갔을 때 정말 팬클럽들이 모인 것 같은 모습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자유민주주의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시간 넘게 해가지고 변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못 타고 가세요. 기차 안 타요. 네. 기차를 놓쳐가지고요. 아까 보좌진이 기차 시간 이렇게 물었더니 미루자고 이렇게 해서 7시 열차를 못 타고 결국 10시 차를 타고 상경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것처럼 많은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이 있어서 아이도 있고요. 어르신도 있고 또 젊은이들도 있고 굉장히 아이돌 스타급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편지도 건넨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또 매너다리를 또 이렇게 또 지적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셀카를 같이 찍는 이제 사진을 찍어주는데 키가 다른 사람하고 안 맞는 경우에 다리를 살짝 구부려서 네, 저렇게 구부려서 키를 맞춰주는 그런 또 센스를 보였다고 해서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모든 사진이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다 키를 낮춰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혁 전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뭐 정치 아이돌이 탄생했다 이러면서 민주당 간담이 서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또 화제가 됐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한동훈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뭐 총선할 거면 빨리 나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제 보란 듯이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공개 행보를 펼쳤습니다. 몰려든 촬영 요청에 기차표까지 취소하며 3시간이나 사진을 찍었다는데 출마 생각에 무척이나 설렜습니까? 예, 말로는 통상적 방문이라고 하지만 총선 향한 들뜬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기차표까지 취소하며 3시간이나 사진 찍었다는데 출마 생각에 무척이나 설렜느냐라는 이제 비판을 강선호 대변인이 했는데 최 변호사님 뭐 그쪽에 출마를 준비 중이시니까 인기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사실 제가 17일 날 오전에 대구 재판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아마 잘 했으면은 그 한동훈 장관과 동선이 겹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총선을 넘어서 대선급으로 스스로 키워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말로는 통상적 방문이라지만 총선을 향한 들뜬 속내를 숨기지 못해라고 했지만 정말 통상적인 어떤 미팅을 총선을 향한 행보로 지금 오히려 민주당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띄워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만큼 대구에 현재 갔을 때에 지금 그 동영상을 보면은 정말 많은 그 시민들이 그 한동훈 장관과의 어떤 소통을 하려고 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단순히 대구의 문제냐? 아시다시피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 그 대한민국의 역 중에 서울역을 제외하고 KTX를 비롯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 여러 가지 환승도 되고 하기 때문에 대구 그래요? 경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내용은 단순히 대구 경북의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을 넘어서 오히려 전국적인 사람 그리고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잠재력을 정말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었다라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그 장관 취임 동영상도 100만 뷰가 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지자체에 가서 했던 강연이 300만 뷰 이상의 어떤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만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신한 인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속에서 새로운 정치인의 탄생에 대해서 질시와 시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꿈보다 해몽이라고 오히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행복을 키워주고 있다. 저는 체급을 키워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봅니다. 김현준 특보는 할 말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이미 그 이제 민주당 입장 그랬잖아요. 계속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는 그 의혹 속에 그런 비판 속에서 정치적 언행들, 행보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원래 우리 민주당에서는 상수로 보고 있거든요. 출마할 거에 대해서. 그럼 빨리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그 뭐 행보들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민주당이 결코 그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연수로 따지면 이제 정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결국 정권 심판론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상당히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 지지도도 상당히 이제 낮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검찰 출신인 한동훈 장관이 당의 간판으로 총선에 나오는 것이 보수층의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반대로 진보 진영을 또 결속시키는 그런 반대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중도층이 지금 정권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비판적이잖아요. 그런 중도층의 민심들도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더 수렴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민주당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한동훈 장관이 당당하게 선언하고 이제 정치해라 이런 메시지를 이제 던진 것이죠. 예, 정관지 대표님. 저는 뭐 민주당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굉장히 다행이네요.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게 총선 승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라운드 성격이 강하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1년 뭐 7, 8개월 지났지만 의회를 민주당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하려고 하는 모든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원 없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이재명 2라운드라는 총선 성격을 가미한 에다가 한동훈 법무장관이 총선에 뛰어들 경우에 86세대와 97세대의 본격적인 세대교체 논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73년생이고요. 90년대를 대표하는 그리고 또 엘리트 검사 출신이고요. 반면에 지금 민주당을 주로 이끌고 있는 분들은 80년대 학번으로 운동권 출신으로 뭐 지난 20, 30년간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유지했던 분들인데 저희는 그동안의 그 86세대에 대한 국민들의 누적된 비판 여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한동훈 법무장관의 등판을 계기로 97세대를 통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교체, 인물 교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보시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될 경우 뭐 비례대표가 될지 지역구가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뭐 지금 비대위원장, 뭐 선대위원장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지도부 체제가 바뀐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인유한 혁신위가 들어섰지만 어쨌든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로 대표되는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이 뭐랄까요? 당 안팎의 우려 이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저 지도부로 내년 총선 치를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 일각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비대위원장 혹은 선대위원장
아니면 뭐 원희룡 그 장관이 비대위원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좀 섣부른 관측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정치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높은 인지도와 정치적 기대치를 갖고 있지만 그것과 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과 선거를 지휘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거든요. 예. 자칫하면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런 역할을 맡았다가 이게 실패할 위험성도 크고 만약 실패하게 되면은 뭐 한동훈 그 장관 본인이나 당으로서는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예. 다만 한동훈 장관이 수도권에 일정한 지역구에 출마해서 수도권 선거를 리드하거나 특히 이제 만약에 험지에 출마한다 그러면은 수도권 선거를 견인하는 뭐 이런 역할을 기대하는 게 아닐까 싶고 뭐 그런 차원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정도의 적절한 역할을 맡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원톱으로 당을 책임지는 역할은 지금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국에서 굉장히 인기 유명세를 누렸는데 그렇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장관들, 법무부 장관들도 비슷하게 지방 스마일 센터를 시찰했었거든요. 그 당시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거였습니다. 좀 보시죠. 범죄 피해자가 범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분노가 아닌 그들에 대한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지일 것입니다. 진짜 먹고 싶겠네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스마일 센터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됐고 피해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당시 저 박범계 전 장관은 광주에 갔었고 추미애 전 장관은 제주에 갔었습니다. 나름 민주당의 그 지지세가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코로나 시국이었긴 했습니다만 아주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